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어제 TV조선에서는 국힘당이 경선 룰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매우 극단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자, 보고도 믿기지 않는 그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의 김용호 공관위는 50대 50이었던 당원과 일반 국민 비중을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바꿔서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망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경선 룰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수 지지세가 높은 대구 경북 지역에선 당원과 국민의 여론에 큰 차이가 없는 걸 감안해서 당원 100%로 치르고, 당원 비중이 높지 않은 수도권에서는 소수 당원의 여론을 과대 대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 100%로 경선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국힘의 총선기획단에서 기획했고 이것을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 국힘의 당규상 경선 룰의 디폴트는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꾸는 것은 과거 윤석열이 김기현을 내리꽂을 때 당원 100% 룰을 적용했듯이 용산에서 내리꽂을 용액관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경선 룰입니다. 용액관들은 대부분 영남권으로 간다고 하는데 기존의 영남권 중진들에게 경선에서 패배, 본선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원 100% 경선 룰로 확정되면 이러한 영남 지역의 반발 민심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오늘 한동훈이 원희룡의 손을 들어주었듯 한동훈이 영남권을 쭉 돌아다니면서 용액관의 손을 들어주거나 그 용액관들이 용산 라인이라며 티를 팍팍 내면 그냥 경선 통과, 당선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잔인한 것은 수도권은 국민 100%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남권 중진들은 그냥 어디 가서나 죽으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극단적인 룰들이 윤석열 당에서 그냥 확정되는 것을 우리는 봤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 안에서 그치지 않고 공관위에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룰이 TK에서 멈추지 않고 PK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때문에 국힘에서 엄청난 공천 파동, 피바다가 예상되고 있고 일부 영남권 중진들을 이삭 죽게 할 가능성이 높아진 이준석은 현재 신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신당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 지지세가 이대남에 집중되어 있고 젊은 여성들이 극단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자 MBC에서 발표한 총선 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을 조사했는데 20대 남성은 민주당 16, 국힘당 31, 이준석 33인 가운데 20대 여성은 민주당 52, 국힘당 12, 이준석 1%입니다. 한때는 0%를 기록한 적이 있기 때문에 1%로 오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100% 상승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20대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3, 국힘당 22, 이준석 18, 이낙연 4%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30대 남성들은 민주당 39, 국힘당 22, 이준석 24가 나온 가운데 30대 여성들은 민주당 41, 국힘당 18, 이준석 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신당의 성별, 연령대별로 보면 확실히 2030 남성만의 정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인 세력과 손을 잡는 게 과연 나의 훗날 정치 이력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할 영남권 중진들의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국힘의 엄청난 공천 파동 국면에서 주호영, 서병수와 같은 영남권 중진은 무소속을 택하고 훗날 복당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PK뿐만 아니라 TK에서도 국힘 지지자들의 선택지가 갈라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건희 특검에 대한 제2표결을 민주당이 적절한 시점에 진행한다면 국힘당에서 이탈표가 나와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MBC 패널 조사는 2차입니다. 앞서 12월 중순에 1차 조사를 진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을 넣어서 조사해서 그 표심의 변화를 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민주당은 40% 정도 지지하고 국힘당을 30% 지지한다. 대신 무당층으로 빠져 있었던 21%의 표심이 정해져서 각 당 지지로 흡수가 됐는데 그중 이준석과 이낙연에게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각 당이 출마하면 이렇게 지지할 것이다. 자,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은 지역구 선거에서 인물 등의 변수는 있겠지만 신당이 출연한다고 해서 지역구 판세가 크게 요동치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비례 투표에서는 다르다. 특히 용해인 신당이 선택지로 들어온다면
이준석 신당만큼의 득표를 한다는 겁니다. 신당 창당도 안 했는데 무려 10%의 국민이 비례표를 주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심판론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39%고 야당 심판론이 24%입니다. 그리고 심판 무관심층이 8% 있고 동시 심판론이 24%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윤석열도 심판해야 되고 민주당도 심판해야 된다. 아이고, 잘났습니다. 자, 참고로 이 동시 심판론자들은 1차 조사에서 무당층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수 이쪽으로 온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국힘에 미친 경선룰 때문에 이준석 신당은 반대급부를 얻을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영남권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신당은 젊은 여성들이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있고 현재 유승민조차 이준석과 함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서의 파괴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리고 비례투표에서는 이준석 신당만큼이나 용해인 신당이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것 같다. 이 와중에 이낙연 신당은 존재감이 없고 정의당은 망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신당의 파괴력은 제한적일 것 같다. 무엇보다 비례투표제가 병립형으로 정해질 것 같고 지금 이동했다는 사람들, 즉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당수 무당층이었다. 정치 무관심층 또는 정치 혐오층, 이런 사람들은 총선에서 투표장에 잘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당에는 거품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결국 지금 양극단이다, 정치개혁하자, 해쳐모여, 야바이 굴리고 어쩌고 해도 그래서 윤석열은 그래서 어떡할 건데? 그래서 윤석열은 어떡할 건데? 라는 질문의 답은 민주당이다. 국민들은 윤석열을 때릴 때 타격감이 가장 센 도구를 둘 수밖에 없다. 라스뉴스! 내일 오전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당무에 복귀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회 앞에서 사자후를 토하면서 수사당국의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어제 부산경찰청은 물청소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발뺌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 보존을 위해서 물청소를 했단 말입니까? 사건 발생 1시간도 안 돼서 폴리스라인도 치지 않고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을 물청소하고 훼손한 경우를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찔렀는지, 누가 찔렀는지, 범행의 동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왜 허위 문자를 발송했는지 모든 것이 궁금하고 미스테리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면 재수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실수사, 축소, 은폐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우리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도 천인공로할 일이었지만 그것이 축소, 은폐되었다는 진실이 폭로되면서 6월 항쟁의 깃발이 올랐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결국 그 얼굴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왜 찔렀는지, 누가 찔렀는지, 물청소는 왜 했는지,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왜 허위 문자를 보냈는지
공개하시고 책임자를 문책하시기 바랍니다.